서양에서 이제 교과서를 제가 병리학 교과서를 서양 교과서를 즐겨서 좀 찾아보는데 2000년 이후에 교과서가 바뀌기 시작해요. 옛날에는 막 세포에서 병 났다고 그 막 세포가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다가 이제는 세포가 병든 이유를 얘기를 해요. 병리학 책에서 교과서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놀랍게도 우리나라 교과서에는 아직 그렇게까지 진전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얘기는 우리나라가 500년 전에 만들었던 동의보감 얘기예요. 질병이 오는 원인이 동의보감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음식상, 음식 때문에 병이 왔다는 건 음식상 이렇게 나오고요. 스트레스 때문에 병이 왔다 그러면 칠정상 그렇게 나와요. 동의보감의 모든 구절이 다 처방이 나오기 전에는 음식상 하면 음식 소화제예요. 칠정상 해서 그 다음에 나오면은 처방이 무슨 처방이냐면 스트레스 풀어주는 약들이에요. 노건상 하면 여러분은 보약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환경이라고 제기했는데 그것을 갖다가 외감이라고 해요. 바깥에서 들어왔다. 그래서 외감상 그러면은 뭘로 치료할까요? 바깥으로 내뿜는 걸로 치료해요. 그런 약재들을 갖고 치료하는 이렇게 분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신감을 얻었어요. 서양 교과서를 보고 처음에는 야 우리 이거 뭐냐 이제 응? 했는데 우리가 이 얘기는 500년부터 우리 민족의 유전자에 들어있어. 이거라면 내가 서양보다 훨씬 잘할 수 있다. 일본 가서 제가 일본 프로그램을 쳐다보고서 야 우리는 500년 전에 이렇게 체계화시켜 갖고서 생활습관의 이야기다. 이게 생활습관의 이야기라는 것을 체계화시켜서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써왔어. 응? 그래서 제 유전자 속에는 이걸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생활습관을 조금만 벌써 다 이해되시잖아요. 미국 가서 이 얘기하면은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10년밖에 안 됐어. 15년밖에 안 됐으니까. 그래서 아마 오늘 이 강의 듣고 나서 여러분 중에서는 아마 반 정도는 자기가 갖고 있는 질병의 해결책을 찾지 않을까 싶어요. 나머지 반은 한 번 더 보세요. 예, 좋습니다. 이런 원인에 의해서 다시 서양의학으로 들어가자고요. 현대의학으로 다시 들어가 보면 이런 원인에 의해서 음식, 스트레스, 과로, 환경, 유전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내 몸속에 병을 일으키는 물질이 뭔가요? 이걸 우리가 독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현대의학은 아주 복잡하게 만들었어. 활성산소다, 산소 부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500년 전에 이걸 뭐라고 얘기했나요? 500년 전부터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가뭄이다, 어혈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느 표시만 다른 거예요. 이게 뭔가요? 몸 안에 나를 병들게 하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가 들어있다. 이게 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독소라고 얘기를 지금 많이 하잖아요. 얘가 조금 쌓여있을 때고 많이 쌓여있을 때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많이 쌓여있다면 여러분들 봐도 병 일으킬 것 같잖아요. 맞아요. 세포가 병 나는 겁니다. 이것을 그래서 찾아보니까 원원을 찾아보니까 이걸 과거에 서양의학의 아버지 누군가요? 히포크라테스. 상당히 오래된 분이에요. 이분이 어록에 만병의 근원은 악액질이라는 표현을 써놨어요. 즉 몸속에 나를 해롭게 하는 병을 만드는 악액질이 생긴다는 거예요. 표현을 달리해서 그 시대말로 표현을 달리했다. 어떤 때는 어혈이라 했다. 어떤 때는 담음이라 했다. 어떤 때는 혈액순환이 안 된다고 그랬다. 원인은 내가 사는 생활습관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쌓여서 우리는 질병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쌓이면 우리 몸 안에서 세포는 뭐라고 얘기를 하겠잖아요. 나 힘들어 죽겠다고 얘기하잖아요.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세포도 마찬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외국어 하나를 더 배우시죠. 세포의 언어입니다. 내 몸에서 나타나는 증상 하나하나를 가만히 한번 들어보세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번 볼까요? 이건 독소 1단계라고 우리가 표현했어요. 피곤하다. 잠을 좀 장애가 숙면하는데 좀 장애가 있다. 집중력이 자꾸 저하된다.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것 같이 이렇게 표현을 우리가 하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네, 세포의 언어인데 독소가 조금 있다라고 하는 표시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증상을, 이건 여기에 독소 1단계니까 이건 무슨 얘기죠? 치료가 잘 된다는 거예요. 치료가 잘 돼요. 원인만 알면 치료가 쉽게 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독소 2단계 가보자고요. 여기까지는, 독소 2단계까지는 질병은 제가 이렇게 많이 써놨죠. 근데 대표적인 질병들을 일단 뽑아놨는데, 독소 2단계 단계는 어떤 것들인가요? 이제 피로감이 많이 쌓여서 만성피로. 여러분 만성피로 갖고 병원 가면은 물론 뭐 이제 병이 나타났다 했을 수도 있지만은 병이 안 나타난데 만성피로로 병원 가면은 아무 이상 없습니다. 뭐라 그러나요? 또 같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과로하지 마시고요. 운동 규칙적으로 하시고요. 잠 규칙적으로 자세요. 이렇게. 질병이 검사를 안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나요? 미병이라고 표현합니다. 미병. 작년에 우리나라도 이제 이거 질병을, 옛날에 외국 같은 경우는 과거부터 이거 질병이라고 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작년 1월 1일자인가 해가지고서 한국 미병 센터가 생겼어요. 여기서부터 치료해야 된다. 미병 상태부터 치료해야 된다. 이거 치료는 너무 쉽죠. 아까 원인을 찾았으니까 본인이 음식 때문인지 스트레스 때문에 과로 때문인지 이 원인을 찾았기 때문에 그 생활습관 조금만 바꾸게 되면 이런 증상들은 쉽게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은 피까지, 혈액까지 악액질이 막 쌓여있지 않다는 거예요. 3단계 들어가면 그때 나타난 현상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고콜레스테롤. 놀랍게도 그런데 고혈압이 오고 당뇨가 오고 생활습관을 바꾸려고 생각 안 하시고 약부터 찾아요. 그 눈에 보이는 그 압이 올라가서 세포는 죽겠다고 막 나를 좀 바꿔달라고 막 하는데 우리는 뭘 줘요 그때? 약을 줘요. 그러면서 조금만 참어. 그리고 또 뭐 하나요? 열심히 또 일해. 열심히 살아요. 삶의 목적이 이런 생각 안 하고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럼 세포는 어떻게 될까요? 참는 것도 한계가 있겠죠. 그게 더 쌓이고 쌓여서 오는 게 바로 독소 4단계 치료하는 거예요. 하나의 이것은 기전같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중풍 걸렸다고 해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암 걸려 재수 없어서 별로 한 것도 없는데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억울하다. 이미 수많은 또랑이 있었고 또랑을 건너서 건너지 말라고 그 다음에 가시밭길 철조망이 있었어. 우리 인생에 철조망이 있었어. 그만 가 라고 하는데 무시한 거예요. 철조망 지난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낭떠러지. 낭떠러지까지 간 다음에 그 다음에 그렇게 해도 낭떠러진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이미 그렇게 우리 몸이 나한테 사인을 그렇게 많이 주고 내 세포가 나한테 그만 가라, 이렇게 그만 가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사인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간 거예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독소 5단계까지 암까지 가게 되죠. 이때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이때도 해보니까 아까 했던 사이먼턴 프로그램 해보니 그 실제로 거기 놀라운 결과들이 나와요. 현대의학적인 치료와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런 생활습관을 바꿨을 때 말기암 환자 치유율이 나와요. 치유율. 전 세계가 깜짝 놀란 치유율이 나옵니다. 의학계도 깜짝 놀라요.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쓰는 거예요. 대학에서 쓰는 거고. 이제는 우리가 알았어요. 이제 다 아셨죠? 병용 원인 다 알았잖아요. 이제요. 어떻게 하면 돼요? 해결하면 돼요. 프로토콜만 있으면 돼요. 응? 그럼 세계적으로 어떤 걸 쓰느냐? 이미 검증된 것부터 쓰는 게 좋아요. 제가 만들어서 쓰면은 100년 뒤에 빗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 검증된 것을 써가면서 우리 걸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음식 뒤에 나올 거예요. 예, 내 체질에 맞게 먹으면 돼요. 내 체질에 맞게. 마음, 스트레스. 독일 가니까 아우트겐 이완요법이라는 이완요법이라는 방법을 잠깐 하는 이완요법을 2분밖에 안 해요. 이것을 생활 속에 시키고 생활 속에 아까 근육운동 얘기하시는데
마음에도 근력이 있어요. 마음에 운동하면은요, 이완이라는 운동을 하면 마음에 근력이 힘이 생겨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아도 어차피 안 받을 수 없어. 받아도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해결책을 안 받으려고 해. 피하려고, 안 받으려고. 안 받는다. 나 스트레스 안 받아. 안 받아지나요? 응? 이런 해결책을 가지고서 스트레스가 들어왔을 때 내 몸에서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서양에서는 의료적으로. 미국에 가니까 사이먼튼 명상이라는 이 방법을 가지고서, 이런 방법을 가지고 스트레스 질병을 갖다가 치료했더니 아까 같은 그런 치료율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40%씩 하면은 엄청난 치료.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혹시 잠 못 자시는 분, 숙면 못 취하시는 분 있어요?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숙면 못 취하시는 분. 우리가 숙면이 뭔지 상당히 사실은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저녁에 잠이라는 것은 쉬는 거거든요. 쉬는 거고요. 잠은 쉬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돼야 돼요? 개운해야 돼요.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얼마나 행복해요. 아침에 눈 딱 뜨는 순간, 오, 행복하다. 이게 원래 우리가 건강한 사람들의 본성이에요. 본래 성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날부터인가 커피 한 잔 먹어야 개운해. 아침에 일어나니까 산뜻하지가 않아. 다 숙면을 못 취하신 거예요. 잠을. 무슨 얘기냐면요, 일하는 스위치를 모르는 거예요. 밤에 일하신 거예요. 잠자면서. 쉽게 얘기하면 이 원리는 너무 간단해요. 일하는 스위치 꺼버리고요, 쉬는 스위치를 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유전자적으로도 이게 밝혀졌어요. 한 156개 정도가 있대요. 이 일하는 스위치와 쉬는 스위치의 유전자가. 그래서 한 70 몇 개는 쉬게 하는 스위치고 80 몇 개는 일하게 하는 스위치래요, 우리가. 근데 두 개가 다 고장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의외로 필요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거하고 연결이 많아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 한번, 이건 뭐 지식적으로 제가 말씀드려요. 아웃게임 프로그램 한번 해보세요. 8주 정도 안에 거의 다 잠에 떨어집니다. 내가 자고 싶으면 그냥 잘 수 있어요. 저 이 자리에서도 지금 저희 가서 좀 쉬고 하나 그러면은 한 2, 3분 동안 자고 올 수 있어요. 이게 마음의 근력을 키워놓으면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방법들이, 혹시 불면에 시달리시는 분이 있다면 이런 방법들을 인터넷에 찾아가지고서 아마 숙지하면 돼요. 8주 정도만 연습하시면은, 제가 83세 40년 동안 수면제 드신 분도 이걸 한번 연습시켜 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4주, 5주 만에 약 끊고 너무 잘 주무셨다고. 세상에 이런 게 어떻게 있을 수 있냐고. 83세 할머니가 가능하니까 여기서 나이 젊으신 분들은 아마 다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약을 먹든지 안 먹든지 관계없어요.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더라. 여기보다 한 단계 진행된 프로그램의 사이먼튼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기회되면 한번, 한국에 아직 안 들어왔어요. 일본까지 들어와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데, 이것은 한번 우리 기회되면 한번 프로그램으로 한번 또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스트레스를 치료하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생긴 독소를 해결하는 방법들을 우리는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몸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건 운동입니다, 일종의. 이것은 나중에 기회되면 한번 할 수 있도록. 저는 이제 프로그램을 4개를 동시에 병원 안에서 이제 실험을, 환자들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저도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다 이미 검증된 것들, 서양에서 검증된 것들이 한국에 들어와서도 효과가 괜찮더라. 자, 이제 어떻게 오늘 본론으로 들어갈 거예요. 오늘 음식 얘기하기로 했잖아요. 자, 4번째, 건강을 만드는 4번째 도구, 음식입니다. 음식 들어가기 전에 벌써 한 40분, 50분 제가 열심히 지금 저 강의 드리면서 일하신 거예요. 그래서 쉬는 방법을 제가 간단하게 가르쳐 드릴 거예요. 쉬는 방법. 사이먼 명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쉬는 것을 한번 유도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건 명상이라고 봐도 되고요, 묵상이라고 봐도 돼요. 종교적인 거하고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 건강하고 관련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대로 그냥 편안하게 그냥 마음이 따라오시면 돼요.
불만 조금만 한번 꺼주실래요? 불만 끌 수 있나요? 이 조명 최고 센 조명만 살짝 쉬게 하는 거기 때문에 각성이 되면 우리가 좀 실수가 없어요. 조금 불빛이 좀 하면은 괜찮습니다. 뭐 이 정도면 아주 훌륭합니다. 뭐 이 정도 훌륭하네요. 자,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그냥 따라오시면 돼요. 먼저 지면에 밀착합니다. 좋아요. 양어깨의 힘을 편안하게 이완시키다. 릴렉스합니다. 양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습니다. 먼저 나는 아주 편안하다라고 자신에게 말해봅니다. 마음속으로 말해봅니다. 나는 아주 편안하다. 미소 짓는 얼굴을 자세히 그려봅니다. 미소 짓는 입 주위를 자세히 바라봅니다. 나는 아주 편안하다고 마음속으로 말해봅니다.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마음속으로 바라봅니다. 오른손 엄지손톱을 마음속으로 자세히 바라봅니다. 오른손 손바닥을 마음속으로 자세히 바라봅니다. 오른손 손등을 마음속으로 자세히 바라봅니다. 오른손의 손목을 마음속으로 자세히 바라봅니다. 오른손의 팔꿈치를 마음으로 자세히 바라봅니다. 양 어깨를 마음으로 자세히 바라봅니다. 왼손 팔꿈치를 마음으로 자세히 바라봅니다. 왼손 손목을 마음으로 자세히 바라봅니다. 왼손 엄지손가락을 마음으로 자세히 바라봅니다. 왼손 엄지손가락의 손톱을 마음으로 자세히 바라봅니다. 왼손 손바닥을 손바닥의 손금을 마음으로 자세히 그려봅니다. 등과 의자가 닿는 곳을 마음으로 인지합니다. 엉치와 의자가 닿는 곳을 마음으로 인지합니다. 허벅지와 의자가 닿는 곳을 마음으로 인지합니다. 발바닥과 지면이 닿는 곳을 마음으로 인지합니다. 나는 아주 편안하다라고 마음속으로 말해봅니다. 미소 짓는 얼굴을 자세히 바라봅니다. 미소 짓는 입 주위를 자세히 바라봅니다. 예, 좋습니다. 이제 가슴을 시원하게 한번 치시고요. 가슴을 시원하게 치시고, 예. 좋아요. 기지개를 편 다음에, 예. 좋습니다. 예.
눈을 뜨면서 활기차게 깨어납니다. 불 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아요. 예. 옆에 분 살짝 한번 쳐다보시죠. 예, 예. 잠깐 쉬고 오신 분도 있고요. 예. 본인의 얼굴을 보신 분. 제가 얼굴을 자세히 바라보고, 미소 짓는 얼굴을 자세히 바라보고 했는데, 본인의 얼굴을 보신 분. 두 분. 많아요. 역시 순천입니다. 예. 이완이 되면 보여요. 일하고 있으면 안 보입니다. 연습하면 나중에 진짜 다 보여요. 안 보인다고 서로 하실 필요는 없어요. 한 2, 3개월 연습하면 다 보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매일같이 보는 얼굴도 긴장하고 있어요. 일하고 있으면 안 보여요. 이 반응은 결국 이제 이완이라고 하는 현상으로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되면서, 우리 몸이 이완이 되면 무슨 능력이 생기냐면 자기 치유가 강해지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질병을 치유하는 방법들을 이미 연구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이거 경험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안에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잠깐 쉬었다가 사실은 쉬지 않고 세가지 두 번째 강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어떻게 보면 이제 하이라이트죠. 음식 집중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음식이 어디까지 치료할 수 있는지, 음식으로 정말로. 여러분들 속에는 지금 저 사람이 음식 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당뇨 걸렸으니까 당뇨에 여주가 좋대더라. 또 당뇨에 뭐가 좋다고 그러나요? 그런 거 좋다고 하는 거 좀 여러 개 해. 이야기 해주면은 내가 적었다가 갖다 사 먹으면 좋았을 건데, 이거 욕심입니다. 좋아지는 사람도 있지만 원리를 알면 욕심이라는 거 금방 알아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제가 접근하는 방법은 창조적인 방법입니다. 아까 얘기한 7번째 삶이, 이게 제가 식탁에, 물론 여기에 이제 반찬이 더 많이 들어옵니다. 원리를 따져봤어요. 원리를 뭐냐 이게. 그래서 제가 아까 미국도 가고 일본도 갔다 그랬잖아요. 일본에 가니까 니시오법 병원이 있어요. 거기를 제가, 이미 저는 이제 니시오법을 그 전부터 오랫동안 했는데, 몇 년 전에 의사들을 데리고 이 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선생님하고 같이 이제 이야기할 기회를 갖고 싶어서 입원을 했어요. 며칠 입원을 해가지고서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봤는데, 니시오법이라고 하는 아주 기가 막힌 방법이 있어요. 동양에서는. 서양에서는 거선요법이라고 하는 이미 100년 동안 검증된 이런 치료법들을 가지고서 병원에서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 병원이 있습니다. 이걸로만 치료하는 병원들이 있어요. 니시오법은 여러분들 쳐보면 쉽게 접할 수 있을 거예요. 기본 원리가, 이 두 개 차이는 놀라운 차이가 있어요. 얘는 요 니시오법은 소금을 먹어도 된대요. 소금이 치료약이래요. 그 좋은 소금 먹으래요. 그래서 치료를 해요. 그런데 거선요법은 소금은 절대 먹지 말래요. 뭘까요 이게? 이렇게 식이요법이 다양하게 얘기를 해요. 이게 헷갈린 거예요. 물을 어디 가서는 많이 먹으라고, 어디 가서는 적게 먹으라고. 왜 헷갈리는 거예요? 원리를 하면 너무 간단해요. 서로 체질이 달라요. 동양하고 서양하고 체질이 다른 거예요. 서로 사람이 달라요.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답이. 근데 우리는 그냥 누구나 다 똑같이 적용하려고 해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새로운 치료법이 탄생되는 거예요. 체질에 맞는 음식이라고 하는 새로운 음식법이 탄생한 거예요. 원리는 이 두 가지 원리를 그대로 다 이용하면서, 제가 이거 3년 병원에서, 이거 3년 6년간을 연구하고서 저도 이제 계속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을 산속에서 프로그램도 하고 뭐 병원 안에서도 계속 프로그램을 하고 있지만,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서 이거 두 개를 이용해서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라고 해서 나온 것이 균형 있는 식습. 체질에 맞는, 체질이라는 건 내 증상에 맞아야 돼. 내 증상이 맞아야 돼. 내 몸에 맞아야 돼. 아무리 좋아도 내 몸하고 맞지 않으면 걔는 반대로 병을 일으켜요. 좋은 건데 반대로 병을 일으켜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아, 쟤는 효과 있었다고 했는데 나는 먹어봐야 효과 하나도 없더라. 응? 쟤는 저거 먹으면 좋다고 했는데 나는, 응? 그렇게 해서 먹는 확률은, 치료될 확률은 20%가 안 돼요. 이렇게 자기 몸에 맞게 해서 질병을, 음식을 갖고 치료를 해보니까 모든 사람한테 다 효과 있고요. 진짜 병을 치료하는 능률은 한, 제가 볼 때 60에서 70%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왜 100%가 아니냐고 서운하다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원인이 스트레스 때문에 찾고 있어요. 원인, 질병 원인이 다른 원인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음식 갖고 막 치료하겠다고 덤비면, 어떤 사람은 음식 막 먹고도 다 돼요. 어떤 사람은 진짜 음식만 맨날 채식만 먹고 막 건강하다는 거 쫓아서 막 별중나게, 저같이 별중나게 먹는데도 맨날 아파? 사람마다 다르더라. 스트레스로 인한 병, 과로로 인한 병, 이런 것들. 그래서 오늘 음식으로 인한 병을 공부하기로 했으니, 음식으로 인한 병은 그럼 어떻게 치료할 거냐? 답이 여기 있어요. 9가지 영양소라고 해요. 우리는 현대 영양학적으로는 몇 가지인가요? 우리 국장님. 아니, 음식의 영양소 5대 영양소, 응? 9대 영양소. 하산하셔야 돼요. 책을 벌써 다 보셨어요. 몇 번 보신 거예요? 제가 뭐 힐링센터에, 아주 유명하신 힐링센터에 그 장이시죠? 여러분들도 아마 들으셔보실 거예요. 여기도 몇 번 오셨어. 그분이 이 책을, 병원 없는 세상 이 책을 읽고서, 이거 대한민국에, 야, 이런 책이, 아까 국장님도 비슷하게 얘기하고 제가 저도 좋아가지고 이런 책이 나올 수 있냐. 그래서 그곳에 400만 회원의 아침 편지에다 이걸 쓰시고 써가지고 이 책을 소개를 해가지고 이게 그래도 교보에서 건강서적으로 하여튼 그런 원리에 의해서 한번 풀어보자고요. 그거의 핵심은 뭐냐면 9가지 영양소라 어떤 거 좋고 나쁜 게 없더라는 거예요. 걔들이 균형이 맞으면 좋은 거고 균형이 깨지면은 건강에 해롭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비싸고 좋은 놈이 좋다고만 생각하고 걔를 먹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세상에 나쁜 음식은 없다. 나쁜 채소는 없다.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먹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볼까요? 현미 건강에 좋은가요? 안 좋은가요? 놀랍게도 현미 건강에 안 좋은 사람이 50%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제가 임상을 해보면 현미가 건강에 안 좋은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맞아요. 네. 현미를 먹을 수 있는 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현미 좋다고, 남편이 현미 좋다고 부인한테 현미 먹으라고 강요하고 있어요. 내가 좋으니까 너도 좋다라고. 그러면 과거에는 이거 어떻게 썼을까요? 근데 현미가 나쁜 식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식품이라는 건 다 알잖아요. 나한테 안 맞았던 거예요. 근데 현미가 갖고 과거에 어떻게 치료를 했느냐? 현신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현신. 현미를 못 먹는 사람들은 이런 거부터 시작을 해서 현미를 나한테 몸에 맞게끔, 내 몸에, 의장장애 있는 사람들은 현미 못 먹어요. 백미가 훨씬 나아요. 현미 먹으면, 의장장애 있는 사람이 장이 약한 사람이 현미 먹으면 동전먹하고 뭐가 차이 있어요? 대변 보면 현미가 나오는데. 그랬을 때 흡수될 수 있도록 이렇게 볶아가지고 얘를 볶아서 죽을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3대로 싸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무죽죽하게 볶았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것이. 이렇게 나오는 물을 갖다가 우리가 먹는 거예요. 이게 효과가 무슨 효과일까요? 과거에는 이게 링게르예요. 그래서 이 기록을 찾아보면 전부 다 뭐라고 돼 있냐면 기사회생한다고 돼 있어요. 링게르 하나 맞고 나면 막 이 수액이 부족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없으면 많은 사람 죽어요. 응급환자들에게서. 가자마자 병원 꼽잖아요. 과거에는 이걸로 이렇게 흡수될 수 있도록 현미로 만들었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제일 많이 쓰는 게 현미 크림 스프예요. 이것은 집에서 가는 게 아니고요. 방앗간에서 가는 거예요. 밀가루 같이 곱게 가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우리가 크림 스프라고 해요. 얘 무슨 역할을 할까요? 현미 크림 스프 무슨 역할을 할까요? 갤포스예요. 속 위험이 있는데 걔를 싹 그냥 도포시켜버리는 거예요. 밀가루 같으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유전자적으로 현미는 수만 년 전부터 우리하고 딱 맞게 진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일 세포 재생작용이 강해요. 위험, 위궤양 무슨 뜻이죠? 상처난 거잖아요. 그 상처를 치료하는데 특효약이에요, 얘가. 다른 거 안 먹고 얘만 먹어보세요. 위장세포는요, 수명이 3, 4일밖에 안 돼요. 3, 4일 되면 지금의 위장세포가 그 3, 4일을 못 참고 그냥 갑자기 과식했다가 갑자기 막 거칠었다가 막 다 끊고 얘만 가지고서 한 3, 4일만 먹어보세요. 그러면 어떤 병들 치료하고 위장병 치료되잖아요. 갤포스 먹는 거 속 쓰린 게 더 편하게 좋아져요. 요즘 역류성 식도염 되게 많아요. 툭하면 역류성 식도염 돼요. 병원 가면은 뭐 식물 올라와도 역류성 식도염, 목이 칼칼해도 역류성 식도염. 음식 우리가 안 맞는 거예요, 지금. 과식하고. 어떤 사람은 좀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저녁밥을 안 먹었더니 역류성 식도염이 치료되더라.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과식 안 하고 며칠만 저녁밥만 하고 편하게 잠자면 그냥 잠자는 동안에 뭐 한다고요? 자기 치유력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것을 조금 더 진행시키면 계속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밥 대신 이렇게 해가지고서 며칠 먹어보세요. 양은 적당히, 과식하지 않고 적당히 먹으면 놀라울 정도로 좋아져요. 이런 약을 쓰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느 날부터 사라졌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하고 나서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이렇게 하고 나서 좋아졌어? 이렇게 현미밥으로 점프하면 안 돼요. 천천히 조금씩 우리가 적응할 수 있도록 천천히 바꿔주는 거예요. 그 사이에 백미밥을 먹어도 괜찮아요. 거친 게 위장을 자극한 거예요. 소화기계통을 약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백미밥이 훨씬 나은 사람도 많아요. 현미밥보다 백미밥이 훨씬. 그래서 현미밥 먹으면 더부룩하고 속 안 좋다고 그러는데 백미밥 먹으면 나는 젊은 애들 부드러운 것들만 익숙해져 있어서 소화기계통 위장 자체 거친 것이 들어오면 장에서 거부해버려요. 그래서 진짜로 아이들 현미밥 먹으면 배 아픈 애들이 의외로 있다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을 치료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천천히. 자, 공유 이게 뭐죠? 탄수화물이에요. 우리가 들어오는 여기에 이 정도 먹을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잡곡밥을 드셔도 돼요. 응? 그런데 이 능력이 안 되는데 자꾸 잡곡밥 넣어. 응? 나 잡곡밥 먹으면 속 안 좋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무슨 얘기죠? 나 소화기계통에 세포의 소리를 들어보라는 거예요. 소화기계통이 안 좋아, 약해 라고 하는데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나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천히 치료해갖고 이렇게 되면은 위장장애 치료든 물론 이제 뭐 다른 약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도 회복되겠지만 괜찮은 방법입니다. 놀랍게도요. 제가 오늘 앞에 어느 분한테 제가 그 얘기했어요. 살을 음식 하나만 갖고서도 살을 마음껏 뺄 수 있다. 10kg를 원하면 제가 10kg를 빼줄 거고 20kg를 빼달라 그러면은 100kg 나가. 20kg를 빼달라 그러면 20kg를 뺄 수 있어. 대신 요요 하나도 없어. 대신 일단 부작용 없다는 거잖아요. 필요하지 않아요. 더 머리가 맑아져요. 어떤 걸까요? 본성으로 돌아가면 돼요. 살이 쪘다는 것은 본성으로부터 멀어졌다는 뜻이에요. 균형이 깨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공유 하나를 본성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뭘로 돌아가면 될까요? 생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걸 먹을 수 있는 소화기계통이 괜찮은 사람이 먹을 수 있어요. 안 되면은 힘들어요. 그리고 먹어보면은 이걸 먹어보면 70g 이내를 우리가 70g 이내를 주로 먹게 되는데 아마 30분 이상은 먹으셔야 될 거예요. 그렇게 저절로 만들어 버려요. 요걸 바꿀 수만 있으면 저는 참고로 2개월 했습니다.
제가 75kg에서 2개월 하니까 58까지 떨어지더라고요. 너무 떨어진다고 싸워야 될 이유 없잖아요. 나는 괜찮아, 너는 괜찮은데 옆에서 막 응? 죽으려고 그러냐, 뭐 막 옆에서 막 그래, 네 말도 맞으니까 뭐 그거 싸울 필요 있어요. 그래서 그래, 다시 좀 쉬었다 하자 하고서 다시 되돌아오면은 균형을 맞춰가는데 딱 지금은 65kg에서 이제는 현미를 먹든지 뭘 먹든지 변함없이 그냥 딱 유지해요. 뭐 며칠 가서 막 과식하고 뭐 해도 뭐 1kg 늘었다가 그 다음에 다시 제자리를 찾아오는 능력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살 빼는 분들은 혹시 다이어트로 살 빼시는 분이 있다면 마음껏 드세요. 마음껏. 제가 볼 때는 70g 이상 못 먹습니다. 배부르게 먹어도 불려 먹어도 돼요. 근데 불려 먹는 것보다는 저는 이렇게 가루내서 먹는 거예요. 믹서기로 싹 갈아버리면 돼요. 딱 갈아가지고서 그냥 놓고 밥 대신 어느 분은 저 좋다고 그러니까 또 저걸 또 시도 때도 없이 그냥 드시는 분이 있어요. 밥 대신 저걸 드시면서 충분히 충족감을 느끼고 포만감을 느끼시면 질병은 스스로 치료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영양소입니다. 단백질입니다. 여러분 단백질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저도 좋아했어요. 운동하시는 분, 헬스 하시는 분 닭가슴살 좋아하시죠? 엊그저께 저 깜짝 놀란 일이 있어요. 요즘은 지식이 너무 발달돼 있어가지고서 암환자가 한 번 오셨는데 그 트레이너가 죄책감, 자기를 보면 죄책감 때문에 지금은 헬스클럽은 열심히 다니는데 그 죄책감 때문에 자기만 보면 미안해갖고 너무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이유를 알고 봤더니 닭가슴살을 7년을 먹었어요. 7년을. 밥 대신 닭가슴살. 근육 만든다고. 여자분인데. 근데 어느 날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게를 너무 많이 먹으면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얘기를 자기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꽂힌 거예요. 이분은 그것 때문에 암이 왔다고. 그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이 이제 그 다음부터 헬스클럽가 자기가 죄책감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단백질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조금은 생각을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 현대의학은 단백질이 많이 들어가면은 현대 영양학적으로 단백질이 많이 들어가면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가 이제 막 쏟아 나오고 있어요. 원리를 한번 우리가 첫째로 이것은 지식이 아니고 원리를 알면 돼요. 너무 쉬워져요. 생체식만 하는 사람이 단백질 우리 몸에 부족할까요? 채소만 먹는 사람은 단백질 부족해서 단백질 결핍 증상이 나타날까요? 어떨까요? 나이 들어서. 예. 아까 얘기한 운동이에요. 채소만 먹고 운동을 안 하면 단백질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우리 몸에 부족 현상이 너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반드시 해야 될 게 근육 운동. 근육 운동이 들어갔을 때 제가 놀랍게 일본에 이제 니시오코 병원에 가서 이제 갔는데 그 병원에 채소만 한 그릇을 먹고 20년 동안을 사는 사람을 봤어요. 칼로리 따지면은 100칼로리가 될까요? 이 정도만 먹었는데 그래서 저는 사진이 딱 붙여져 있어요. 저 정도면은 이제 막 한 70년 했으면 뼈밖에 안 남았을 거다 생각을 했는데 놀랍게도 통통해요. 살이 이렇게 들려요. 처음에는 살이 쫙 6개월 동안 빠져요. 실제로. 그래서 6개월이 지나면 다시 정상으로 되돌아와요. 우리 몸이. 현대 영양에서는 단백질 안 먹으면 부족 현상 나타난다고요. 그런데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운동을 통해서 우리 몸의 능력을 키워주니까 단백질 부족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양질의 단백질을 스스로 만들어서 쓰더라. 이게 지금 현대 영양학에서 만드는 이 근래에 나온 학설이에요. 여러분들 식물성 단백질, 동물성 단백질은 다 아시잖아요. 이런 것들을 적당히 먹어야 된다는 건 다 아시잖아요. 여기서 팁 하나 있어요. 50세가 넘어가면요 양질의 단백질이 필요해요. 우리가 못 만들어요. 능력이 떨어져가고. 그런 사람들은 육류를 좀 드셔야 되고요. 그 이전에 우리가 운동 열심히 하고 막 하는 사람은 능률이 돼요. 그래서 채소만 먹어도 단백질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단백질 양을 좀 줄여도 된다. 이게 식이요법의 하나의 방법이에요. 얼마나 먹어야 되냐. 근데 일률적으로 고기가 안 좋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래서 운동을 안 하고 의외로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은 능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고기를 먹어야 조금 먹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활동량이 많아져. 그럼 내 스스로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단백질 양을 줄여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이 원리 1916년에 노벨 의학상 탄 거예요. 왜 일본에서 노벨 의학상이 3회 연속 나오고 막 의학상이 노벨 생리의학상이 원래 이름은 이런 상들이 왜 일본에서 나오고 한국에는 안 나올까요? 우리는 기술이 부족해서 이런 상이 안 나올까요? 놀랍게도 우리가 아까 세포 100조개라고 그랬잖아요. 걔가 자꾸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그 세포 그걸 재활용하고 있는 오름의 청소부야. 청소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데 우리는 과잉 섭취를 했기 때문에 그 과잉 섭취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이 양질의 단백질을 갖다가 넘쳐버렸기 때문에 이런 병들이 쏟아진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몸 안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세포, 죽은 찌꺼기, 세포에서 나온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우리 몸 스스로 청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단백질을 재활용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가장 세 번째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지방입니다. 지방. 적당히 먹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양을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방 같은 경우는 뭐 다 아시잖아. 오메가3하고 6 비율이 차이 때문에 문제가 온다. 거슴요법을 보니까 거기는 아마씨유를 써요. 아마씨유. 집중적으로 아마씨유만 씁니다. 오메가3예요. 아마씨유가. 유럽에서는 아마씨유를 써요. 찾아보니까 남미 쪽에서는 치아씨드를 써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뭘 쓸까요? 들기름이었어요. 우리 조상들이 깨달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그래서 거순요법은 아마씨유를 집중적으로 쓰고 있어요. 그걸 통해서 오메가3하고 6의 균형을 맞춰가는 거예요. 뭐죠? 이게 염증 반응 일으키는 거잖아요. 우리 몸 안에서. 여러분들 들기름을 저 식단 안에는 들기름이 들어가서 다른 기름 빼고 들기름이 들어가요. 이 이외에 들기름 이외에 아마씨유 들기름 이외에 모든 기름들은 거의가 다가 오메가6입니다. 여러분들이 튀겨 먹고 볶아 먹고 하는 여러 가지들이 들어가는 기름들은 전부 다 오메가6라고 보면 돼요. 그나마 올리브유가 오메가9이 조금 많아갖고 건강식 원래 안 먹었던 기름이에요. 100년 전에는 안 먹었던 기름이에요. 우리나라 아주까리 기름하고 비슷해요. 근데 지금은 건강으로 바뀌었잖아요. 하여튼 이런 지혜가 조금 필요하다. 식단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참기름이 더 좋다고 비싸잖아요. 근데 우리는 근데 지금은 참기름 말고도 오메가6를 섭취할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닭 튀긴 거 다 여러분 오메가6예요. 염증 유발하는 거예요. 적당히 있어야 되는데 너무 넘쳐서 문제예요. 그래서 반대로 오메가3 들기름을 좀 많이 좀 쓰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식으로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비타민C가 중요하다는 건 비타민이 중요하다는 건 다 아는데 얼마나 어떻게 먹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해서 식단을 좀 한번 짜보면 또 비타민에 대해서는 뭐 저보다 더 많이 알 거예요. 다섯 번째가 미네랄이잖아요. 미네랄 어디에 많아요? 물에 영양 분포가 많이 들어있으면 물맛이 좋아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분포가 많은 거예요. 어느 하나가 많은 게 아니야. 이게 골고루 많이 들어가면 물맛이 좋아지잖아. 그리고 두 번째, 소금에 많이 또 들어있고 해조류 같은 거에도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먹어야 돼요. 얼마나 먹어야 될까요? 여기서 우리가 걸려요. 얼마나 먹어야 될까? 물이 좋다고 그러는데 뒤에 물 나올 거예요. 물에서 우리가 물이요. 여기서 핵심은 그거예요. 식이요법의 핵심. 좋아요. 다 좋은데 얼마를 먹으면 좋고 언제 먹어야 좋아할 거고 얼마를 먹으면 좋고 얼마나 적게 먹으면 몸에 해로울까요? 이것은 제가 이 PPT는 남겨놓고 갈 거예요. 필요하신 분들은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네. 먹는 방법, 온도 뭐 이런 것들을 니시요법에서 주장하는 내용들. 근데
실제로 제가 해보니까 딱 맞아요. 의외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물 먹으면 아시죠? 다 냉증에 걸려요. 차가워집니다. 뜨거운 물을 먹든 무슨 물을 먹든 차가워져요. 이 차가운 물을 해야 되잖아요. 차가워지잖아요. 그러면 무슨 현상 벌어져요? 소화기 약한 사람들은 속이 꿀렁거려요. 미식미식거려요. 소화 안 돼요. 그런데 물이 좋대요. 태양에서. 기본량이 얼마예요? 체중 곱하기 30이에요. 체중 곱하기 30. 그만큼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 체중 곱하기 30 먹어보세요. 저는 죽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양이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먹는 방법을 조금씩 먹어요. 빈속에는 좀 먹고 운동하고 나서는 좀 먹고 나머지 방법에 따라서 너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이런 방법들을 아셔야만 물이 약이 되지, 안 하고 밥 먹고 나서 물 벌컥 먹고 하면은 걔는 약이 아니고 같은 좋은 건데도 불구하고 뭐가 된다고요? 해롭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9가지를 9가지 영양소니까 9가지를 따져가 보자는 거예요. 동물들을 보면 핥아 먹잖아요. 물 드실 때, 물 못 드시는 분들은 핥아서 드시듯이 같이 소주잔 한 잔을 30분에 먹으라고. 아주 천천히 입을 적셔요. 그리고 나서 운동할 때, 그리고 나서 또 거기에 맞춰서 냉증에 빠지니까 운동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물을 먹을 수 있는 몸이 돼요. 몸이 안 되는 상태에서 자꾸 물이 좋다고 먹으면 뭐가 돼요? 독이 돼요. 그 음식은 독이라는 거예요. 독소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독? 담음독. 담음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불렁불렁 위장에서. 자, 7번째 영양소가, 6번째 영양소가 물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사실은 교과서에는 안 나와요. 제가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이 9가지 영양소가 우리가 현대 찾아보니까 이 9가지 영양소가 음식에 얘기할 때마다 꼭 따라 나오는데, 지금 우리는 뭐 하나가 좋다고 막 그걸 막 추출해서 먹는 거예요. 막 그냥 혈안이 돼 있어. 그래서 식이섬유는 반드시 필요하다. 얼마? 25g이 필요하다고 서양의학에서 얘기를 해요. 25g을 먹어보려고 그러니까 광주리를 먹어야 돼. 항광주리를 먹어야 돼. 못 먹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 현대 영양학에서는, 식품학에서는 개를 갖다 추출해가지고서 식이섬유로 만들어서 이렇게 많이 드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먹으면 좋잖아요. 식이섬유. 그것도 괜찮아요. 나쁜 건 아니라고 봐요. 하지만 자연 속에 있는 그대로를 먹었을 때 효과는 뛰어나다는 거죠. 뒤에 먹는 방법 조금 더 나아요. 여러분들 아주 요즘은 요것 때문에 아주 또 그냥 난리 났어요. 파이토케미칼이라 색깔이 약이 된대요.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오곡밥을 먹기도 하고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먹었는데, 요즘은 어떻게 되나요? 이 안에 들어가 있어 막 토마토에 무슨 뭐 빨간 사과에 뭐가 들어있다? 안토시아닌 들어있다고, 막 라이코펜 들어있다고 얘를 빼먹어. 그게 의미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균형 있게 먹었을 때, 여러 가지가 같이 균형이 있을 때 우리 몸에 약이 되고 딱 되는데, 얘를 빼서 얘만 먹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균형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우리가 이런 걸 찾아 먹고 왜 안 좋아지냐? 마음만 좋아져. 왜? 돈 내고 먹었으니까. 비싸면 더 좋대. 그러니까 상업은 또 그걸 막 타고 들어가요. 더 비싸게. 오히려 이런 거에 조금 자기가 딱 관이 생기면, 원리만 조금 알면 그런 거에 현혹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이게 복합적으로 같이 들어있을 때, 살아있을 때, 이때 우리 몸한테 세포가 먹는 거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마찬가지로 다른 거 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거잖아요. 제품으로는 많이 들어보신 이런 것들. 근데 얘들은 소홀히 해. 그냥 드시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골고루 드시라는 거예요. 9번째가 살아있는, 끓이면 다 죽는 효소입니다. 이게 9번째 영양소예요. 요즘 노벨상은 비타민에서 안 나와. 이제 나올 게 없어요. 너무 많이 1960년대 이후에 70년대 이후에 비타민 갖고서 연구하고 새로운 거 뽑아내는 사람 거의 없어요. 이제 지금 나오는 것이 아까 지금 얘기하는 효소 쪽에서 많이 나와요. 이게 눈에 안 보여요. 계산할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불에 끓이면 죽어요. 우리 조상들은
뭐 여러 가지 청국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통해서 이 효소, 어느 분이 또 효소 좋다고 막 한때 붐이 불었었어요. 응? 붐이 불고 나니까 설탕에다가 재인 거 있잖아요. 그 제일 많이 하는 게 매실이잖아요. 매실이 그걸 효소라고 막 해갖고 막 팔기도 하고 뭣도 하고 막 하다가 또 문제가 됐잖아요. 그건 효소는 아니고 그게 효과 없는 건 아니에요. 저도 뭐 어느 정도 효과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추출물이에요. 설탕을 통해서 그 내부에 있는 삼투압에 의해서 추출해내서 그냥 그 액을 먹는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런 개념. 그래서 설탕에 중독되지 않든 설탕에 과잉되지 않도록 당독소에 빠지지 않도록만 적당히 드시면 뭐 해롭지 않다고 봐요. 나쁜 건 아닌데 효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설탕 물 속에서는 미생물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살아있는 거 이 안에 잔뜩 들어있어요. 요즘 낫또 많이들 드시잖아요. 또 뭐 드시죠? 된장 청국장 다 드시잖아요. 이 속에 그냥 들어있어요. 즐겨 드시면 돼요. 맛있게 드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우리 이제 센터에 오면 제가 이제 만든 힐링 센터가 하나 있는데 이 센터에 오면 제가 이렇게 식사를 대접해요. 이 식단표도 같이 이렇게 대줍니다. 그래서 이 균형 있는 식단에서 구람수까지 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냥 이렇게 식단이 그냥 하나 만들어지니까 한 다음으로는 공육 여기다가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 증상에 맞게 넣어주면 된다. 단백질은 저는 지금은 일반적으로는 낫또하고 뭘 쓴다고요? 두부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증상에 따라서 연세에 따라서 고기를 줘야 될 거면 고기를 좀 드리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이렇게 해가지고서 9가지가 균형을 딱 잡게 이 원칙은 아까 얘기했지만 니시요법하고 거순요법이 딱 이 원칙을 지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실생활에서 쉽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만들어서 한번 치료를 좀 하고 있는데요. 의외로 이 정도 하면은요. 아까 음식으로 문제 생긴 당뇨, 음식으로 생긴 고혈압을 얘기하는 거예요. 스트레스 생긴 것은 잘 안 돼요. 그런 경우는 아까 다른 방법, 아까 이완이나 명상이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되고 운동을 통해서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식이요법은요. 결국은 채소를 많이 먹는 거예요. 채소를 많이 먹는 건데 채소 양을 처음에 어떻게 보면 너무 간단해요. 채소를 그냥 먹으면요 150g, 200g을 그냥 드시잖아요. 여기서 드실 수 있는 건 3분의 1은 못 드셔요. 채소를 많이 드시는 분도 집에 가서 더부룩하다고요. 제가 프로그램을 해보니까 200g을 그리고 뿌리야채와 잎야채를 좀 나눠서 드실 지혜가 필요해요. 뿌리야채에는 아까 얘기한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고요. 잎야채에는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뿌리야채와 잎야채를 나눠서 뿌리야채, 잎야채 3종류 이상 뿌리야채 2종류 이상을 그냥 드시면 되고 질병이 있는 분들은 뿌리야채 5종류 이상 뿌리야채 3종류 이상 잎야채 5종류 이상을 갈아버립니다. 믹서기로 갈아버리세요. 그러면은 150g이요. 많지 않아요. 밥 먹기 전에 드시는 그런 한번 해보세요. 그걸 드시고 그 다음에는 나머지 편하게 드셔도 아까 얘기하는 그런 질환 정도는 음식으로 생긴 것들은 어느 정도 해결하더라고요. 오늘 전체적인 제 이야기는 음식을 통해서 이거 만들자고 하는 거예요. 9988-233 많이 들어보셨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사시다가 2, 3일 조금 뭐 할 수 없어요. 마르면 그 다음에 돌아가시는 자연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약에 의해서 점점 더 질병을 더 많은 질병을 갖고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 어떤가요? 여러분들 같이 9988-233 한번 해보시죠. 뭐. 예, 오늘 강의 감사드립니다.